자, 정부에서 이 백신 임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있죠. 음, 저기 보시게 되면, 어, 이 임상 인프라를 지원할 건데, 2030년까지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임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참여자 1000명 이상 모집 플랫폼도 구축을 할 거고요. 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보건복지가 10일 날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말했는데, 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이 백신 관련해서 이제 이 국내 백신 제조사 5개사가 7월 임상 3상을 진입하는데, 이 국산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회사는 유바이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현생명과학, SK바사 이렇게 해서 7월 임상 3상 이런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들에 관해 살펴볼 거예요. 자, 모든 뉴스는 하나 참조상, 아, 저런 좋은 일이 있구나. 정부에서 저렇게 임상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구나. 그러면 과연 이 종목들이 벌써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갔거나 또는 재무는 어떤지 또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유바이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자 이렇게 추세와 지금 상황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유바이로직스를 보면, 자 유바이로직스가 시총이 1조 3,300억짜리죠. PBR은 벌써 14배 가까이 받고 있어요. 2,700원 정도 받는데 14배 많이 받죠.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들은 상당히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서 14배면 그래도 조금 심하게 받는 편이고요. 이 유바이로직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이상을 진입한다고 이렇게 21년도 이번 달 6월 9일이죠. 이게 2시 51분 기사인데 일상에서 이제 안정성과 면역 원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안정성과 면역 원성을 확인했다고 9일날 밝혔기 때문에 이제 4일날 개최되는 의약품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여기서 검토하고 승인을 거쳐서 이상에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상 진입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임상 이상이 만 19세에서 75세 230명 대상으로 카톨릭대,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5개 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바이로직스의 이제 차트를 보면, 사실 아까 PBR이 14배인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저점이 4,400원짜리가 고점이 4만 6만 1,000원대 15배 올라간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주식이 밀리면 웬만한 저런 기대감들은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 또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린 모르죠. 뭐 20배도 갈 수 있고 30배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수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단타 단기는 말 그대로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추세가 유지되면 좋지만, 자, 주봉에서 이 주봉 차트라는 게 이제 하나하나 봉 하나짜리가 이제 한 주짜리인데, 요렇게 9월 달에 주봉 5주선을 이탈하면서 조정라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자, 또 한번 6월 4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첫째 주 5선을 깼죠. 지금 시초도 깨놓은 상태죠. 그러면 저런 뉴스나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주식은 최초의 5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한데, 이렇게 5선을 깨놨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서 특히 좀 더 깊게 본다 하더라도 월봉 5개월선 이탈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셔야 되는 여기까지 깨면 더 무너지고, 여기까지 기다리기 힘들면 사실 주봉 5선 할 때 손절이 맞았죠.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기다렸다가 자 반등하거나 다시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10선까지 깨는 추세가 약간은 이제 좀 찌그러 무너져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꽤 잘 올라왔었어요. 이 지금 위바로직스가 이때 3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당연히 가격 조정 기간 중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가격 조정이 들어온 상태고, 이제 더 가격 조정이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중기 추세를 확증해주는 주봉에서 오수선을 이탈해 놨기 때문에 살짝 조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은 됐습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좋은 기사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학 용어라 저 좀 힘든데, 이 간단하게 이제 GBP510이라는 게 있대. 이 항원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몸속에 넣는 합성 항원 방식의 플랫폼 기술을 사용한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포함해서 약 70년간 여러 질병의 백신에 사용한 전통적인 플랫폼 기술이고요. 이 안정성과 효능이 이제 모두 검증됐다는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 GBP510이 2세대 백신 중에 이제 CEPI가 최초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코로나 백신에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GBP510이 결합된 이 나노 입자에 이제 좀 관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노 입자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들이 공동 개발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12조짜리죠. 이렇게 보시면 시총 12조, 굉장히 큰 회사죠. 정부 가치가 이제 16,000원대인데 9배 정도 받고 있고요. 제약주들 아까 뉴바이러스는 15배 받고 있는 거니까. 자,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8천억, 2천억인데 좀 작죠, 시총에 비해서. 현금유보율이 많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 PBR이 꽤 높긴 다 높아요. 14배짜리도 있는데 뭐 9배야. 근데 어쨌거나 월봉의 추세를 보면 잘 살아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진되는 5선 이탈 안 하고 있죠. 물론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깨지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좀 유지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 21선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거나 또는 예전에 이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변곡점 일종의 지지선과 매물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21년도 6월 달에 뺑글 돌아간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큰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 자, 보시게 되면 아직 크게 이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14만 5, 6천 원 여기서부터 이 고점이 16만 원대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박스권 기본이죠. 14만 5천 원대를 이탈하면 추세가 무너져서 밑으로 밀릴 수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만큼 상승할 수 있죠. 이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 자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일단 5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졌다거나 보긴 힘들고, 조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노바백스 관련주죠. 추세가 잘 살아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다음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의 월봉에서 보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자리 하나를 이탈했어요. 자, 이때 이 18년도 6월 달에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죠. 20년도 7월 달에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가 톡 깨놨습니다. 1월 달에. 그러면서 반등 하나 치고 깨지고 이번 달에는 완벽하게 이탈해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지선을 찾아야 되겠죠.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고, 항상 너무 올라갈 수만은 없어 조정, 너무 올라가면 조정, 거꾸로 또 너무 떨어지지만도 않죠. 자, 그게 조정이 들어오고 이제 올라도 가는데, 일단 20개월 선과 이 60개월 선 사이에 있어요. 20개월 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 친구 조금 조정이 깊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살아나긴 할 건데 이제 그동안 꽤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툭 떨어지는 이번 주에 좀 안 좋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6일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급락도 맞고, 또 이틀간 옆으로 가고 있는 조금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절대 깨지 않으면 깨면 안 될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자리 이탈이 사실 제일 위험했던 거예요. 모든 주식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지표 같은 게 보여지는데,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 이 1년 7월 달에 이 5일선, 그러니까 변곡점 1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그냥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을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자, 이제 6월 9일 날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 하나가 조금 안 좋은 게 떴는데, 자,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낙신이 개발 중인 이제 토종 코로나19 백신 약효가 이제 기존 허가받은 글로벌 백신 대비해서 자, 높지 않을 이런 가능성이죠. 이건 이제 찌라시 비슷한 건데,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9일날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날 저점이 거의 한 16%대 찍고 종가 한 11%대로 마감했는데,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사실 바이오주들이 꼭 제네시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바이오주들도 순간 임상에 대한 얘기만 잘못 나오면 그대로 급락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변동성을 감안하시고 하셔서 항상 이제 분산 투자라든가 분할 매수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항상 필요해 보여요. 벌써 그 전에 이렇게 변곡점을 깨놨다는 얘기, 그리고 특히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할 때가 추세는 무너지는 게 거의 확실한데, 이때부터 벌써 5선 툭툭 이탈하고 내려오죠. 이렇게 계속 추세가 우하향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종목은 추세가 우하향일 때 자꾸 사면 안 돼요. 그럼 더 크게 무너지고, 반드시 사더라도 5주선 회복과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자꾸 사야 수익이 크게 나죠. 자, 추세가 우상향일 때 자꾸 사야 크게, 우하향일 때 자꾸 물타기 하면 크게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면 안 되고, 언제 우상향을 할 수 있냐, 바로 이렇게 5주선 회복과 턴 안착, 그 다음부터 20주선 돌파하고 정배열로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보면
추세가 하향에 있는 것 같아서 옆으로 가다 5선 돌파 안착 상승하면서 정보열로 들어섰고 쭉 날라갔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액신 좀 꼬여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도 좀 반등해서 5주선 회복, 20주선 회복. 라고 다시 그 다음부터 정보열 돌아서야 되고요. 월봉에선 예전에 이 깼던 자리를 반드시 돌파해 놔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일봉에서 이제 급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순간 많이 반등할 수도 있고 제약까지 변동폭이 언제 빠르고 또 회복도 빨라요. 회복할 땐 또.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8만 원대를 일단 이탈하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빨리 돌아가 나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뉴스도 거꾸로 또 있어요. 이제 1200억 자금 유치를 해서 코로나 임상 3상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만 명 대상이고요. 1인당 임상 비용이 이제 500여만 원. 그래서 임상 비용을 이제 충당할 거고 이렇게 1200억 자금 유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은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결과 안정성 면역 원성을 확인해서 편의체 효과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이 임상 이상 마무리 수순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기 전에 하필 이 기사가 뜬 거죠. 이게 이제 백신 유효성 논란이 좀 무너졌는데 기술적으로 어쨌거나 5주선과 20주선을 돌파해 놔야 추세가 살아나요. 모든 주식이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살아나야 자 주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총이 2조짜리죠. 자, PBR은 3.63배. PBR이 제약주 치고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 계속 적자나가 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영업이익 적자가 많아요. R&D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자, 현금 유보율이 3.500%,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분할 매수나 이런 물타기 하더라도 급락할 때 이렇게 쭉쭉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주봉에서 그래도 최소한 추세라도 우상향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나갈 때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다음 진원상명 과학을 보면 역시 월봉에서 꽤 핫했었죠. 이 친구 20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20년도 9월 달까지 크게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다가 이 5개월선, 제가 항상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개월선 깨면서 순간 조정이 깊게 들어왔고, 다행히 20개월선을 회복해주고 돌아나가서 이제 5개월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저번 5월 달에도 5개월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갔듯이 이번 달에도 5개월선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 일단 항상 제가 오주선 얘기하는 게 신기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의 방법이니까, 뭐 이제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방법들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오주선 이탈하는 걸 되게 싫어요. 예를 들면, 오주선 이탈한다는 걸고 5주간의 평균 가격 밑으로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무너져요. 자, 20년도 4월 달에 오선 깨면서 조정. 그리고 역시 20년도 10월 달에 오선 깨면서 깊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정말로 잘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은.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년 4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인데 이 자리가 일종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었어요. 언제 뚫었냐면 이렇게 작년 8월 달에 뚫었죠. 대량 거래가 들어서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주식이 이제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데 잘 지켜줬죠. 이렇게 신기하죠. 21년도 4월 달에 이 변곡점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났고요. 하지만 저번 주 종가상 또 5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아차하면 이제 20주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월봉에서 5개월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5개월선 가격이 17,000원대인데 이 자리도 깨면 위험해지고 일단 5개월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만약 깔끔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일봉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변곡점의 자리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이 있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18,000원대 이렇게 되지 2만 원이기 때문에 10% 정도 자, 참 이제 위험하고요. 5개월 선 가격이 역시 17,000, 18,0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까지 와 있습니다. 주봉에서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의 추세가 우상향이어야 되는데 깨져 있으면 약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9천억짜리죠. 자, 시총이 9천억인데 매출이 자 300억, 400억 이렇게 나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죠. 현금 유보율이 86%에 부채비 33%로 이제 재무가 단단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죠. 지표나 자료는 이제 거짓말 안 하니까. 더구나 추세가 약간 무너져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항상 분할 매수나 더블타기를 하더라도 추세가 우상향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살아나는데 일단 상승하고 1차 조정, 2차 상승할지는 5개월 선을 얼마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5주선을 빨리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호재성 기사에도 자꾸 못 올라가죠. 보시면 진원생명과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mRNA 원액 생산의 원재료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mRNA 원액 생산의 필수 소재인 이 플라스미드라고 그래요. 그 플라스미드 DNA의 세계 상위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mRNA 원액 그 생산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저런 뉴스나 기사가 6월 9일 날 떴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6월 9일 날 이렇게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재가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호재는 반영이 안 되면 악재가 되고 악재는 반영이 안 되면 호재가 돼요. 제주의 기본인데, 자, 어쨌거나 저런 기사를 또 언제 나와서 좋은 뉴스가 반영될지 몰라도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돌려놓을 때까지는 약간은 조금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즘 완전 승승장구하고 있는 셀리드입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 올해 3월 달인가부터 달리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 이거 쭉 나고 가격 조정 기간 정도 꽤 오래 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날아가죠. 대단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때 삐끗했는데 바로 삐끗하고 또 날아갔죠.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제 강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예전 고점까지 다 뚫어놓은 이 자리가, 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21년도 4월 달인데 이제 꽤 올라왔습니다. 이때 20년도 3월 달에 저점이 12,000원 하던 주식인데 이제 14만 원, 즉 10배 이상 올라왔죠. 약간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 조심하세요. 물론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건까지 우리는 모르죠. 20배 가는 것도 많으니까. 자, 예를 들면 셀리버리라는 주식이죠. 셀리버린 18년도 12월 달에 9만원대 하던 주식이 20배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배 넘게 찍었죠. 물론 여기서 또 옆으로 몇 달 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회사 역량에 따라 틀리고, 수급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고 또 2차 상승할 때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면 월봉에 대한 고점보다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물론 좀 깊게 보면 이제 5선 이틀하면 손절하면 되지만 수익분을 많이 토해내게 되니까, 일단 일봉에서 이제 잘 급등하고 올라가는 중에 기본적으로 5일선 이틀하지 않아요. 이때 21년 3월 달에도 5일선 단 한 번도 이틀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5일선 깰 때까지는 괜찮은데 5일선 이틀하면은 그때 익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항상 고점에 좋은 뉴스와 함께 물리는 건 개인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동매매나 쫓아가는 것보다, 만약에 정셀리드가 아까워도 굳이 얘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섹터 전기차라든가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핫할 건데, 그게 너무 위험하게 이제 다실 필요가 없죠. 이 종목은 그냥 보유자,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데서나 이런 잘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큰 수익을 내서 크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셀리드가 계속된 호재가 있죠. 지금 보면 이제 6월 7일 날 기사인데, 자궁경부암의 치료 백신 국내 이상에서 완전 간회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간대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 낫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토종 백신을 선구매하겠다 하면서 이제 셀리드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사실 토종 백신 선구매에 이 친구만 찍었죠. 뭐 아까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뭐 제넥신 같은 것도 못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사 등의 참고 정도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저런 뉴스보다는, 자, 모든 뉴스는 고점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딱 물리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뉴스는 참조 정도 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떠한 좋은 뉴스나 기사가 떴을 때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낮다면, 이렇게 낮은 위치거나 자, 조정받고 올라가는 위치라면 참 좋지만, 월봉 최고점과 가장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건 말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런 이제 이 격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아니면 정말로 쫓아가 사고 싶어서 하루에 1, 20% 수익이 빨리 내고 싶은 인물들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단기적으로라도 대응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셀리드 시총이 이제 1조 3천억짜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배, 15배도 버거운데, 장부상 가치가 5천원짜리가 벌써 25배나 받고 있죠, 주가를. 자, 그렇게 이제 현금 유보율이 900%, 부채비율이 27%인데, 아직 이제 영업이나 이런 거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에 대한 25배나 이제 PBR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꼭 갖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본인이 살려는 주식은 무조건 좋게 보려는 경향인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특히 월봉에서 높을 때는 과연 내가 이 주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꼼꼼히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상 오늘 국내에서 임상 3상 전망이 되는 백신 기업 5개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 한번 앞으로 꾸준히 영상 한번 찍어볼 거라 생각 중입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